14세기 무렵 유럽의 한 도시입니다. 거리엔 가옥과 천막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사람들은 물품을 옮기고 서로 거래를 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뾰족한 파란색 지붕으로 덮여 있는 구조물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성직자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고 그 뒤로는 여러 명의 탁발 수도사들이 보입니다. 무언가 부조화스러운 듯한 이 그림은 대체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또 성직자는 누구를 위해 축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림 속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얼핏 보면 종교적 의례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역 활동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국제시장의 풍경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시장은 유럽 어느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그 시대의 유럽 상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세 개의 상권이 발달돼 있었는데요. 바로 유럽 남부의 지중해 지역과 북부 유럽, 그리고 내륙 중앙부입니다. 그중에 무역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남쪽에 자리한 상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양에서 향신료와 직물, 명반 등 값비싼 상품들을 수입해 와서는 유럽 전역에 판매하며 상권을 주도했던 곳입니다. 특히 베네치아나 제노바와 같은 무역 도시들은 유럽에서 금융, 회계, 조선업이 가장 앞섰던 중심지였고 이곳의 상인들은 유럽 최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두 번째 상권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들이 중심축을 이뤘던 북해와 발트해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한자동맹이라는 초국적 상인조합에 속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거래하던 상인들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곳은 마지막 세 번째 상권입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서로 거래되었던 곳, 바로 대륙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 상권입니다.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과 독일의 라이프치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이 상권의 대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일정 기간에 대시라고 불리는 정기시가 열렸는데요. 대시는 유럽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농산물이나 가축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들을 매매하고 간혹 축제를 즐기기도 했던 장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 대시에 참여하기 위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의 고갯길을 넘어 북쪽으로 향했고 독일과 프랑스와 벨기에 쪽 상인들은 반대로 북유럽 상품을 남쪽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두 상인 집단이 만나서 바로 이 내륙 중앙의 상권에서 대규모 시장을 형성했던 건데요. 한마디로 이곳이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돈이죠. 원래 상인들은 주화나 금괴를 들고서 장거리를 움직였는데 이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반 비용도 많이 들고 강도를 당할 위험도 따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인들은 신용을 기초로 거래를 하고서 모든 거래가 끝난 후 청산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대시가 파할 때까지 청산되지 않은 금액은 환어음을 발행해 결제를 이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국제적 신용거래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집단은 바로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제노바 은행가들을 비롯한 이탈리아 금융가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탁자, 즉 이탈리아어로 방코에 주화를 올려놓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으로부터 은행을 뜻하는 용어 방카가 나와 영어로 뱅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시에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유럽 각지에서 생산된 주화들이
서로 단위가 다르고 주화의 순도에서도 차이가 나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시에서는 환전업까지 발달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대시가 유럽의 금융 허브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역시장인 대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영주들 대부분 자신의 도시에 대시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유럽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여서 영주들은 상업적 이익에 눈을 뜨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도시가 대시를 통해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면 다양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고 그러면 영주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주들은 서로 대시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도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편의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내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부 영주들은 무역상들에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도로 통행세를 면제해 주었고 점포와 창고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신지와 상관없이 모든 상인들이 공평하게 처우를 받도록 보장했고 행여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상업재판소도 운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시를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교적 편의를 봐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해당 지역의 성직자가 시장과 상인들이 번창하고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기를 빌며 축성 의례를 진행해 줬던 건데요. 대시를 방문하는 상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던 터라 성직자가 축성 의례를 해주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됐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림을 볼까요? 사실 이 그림의 배경은 프랑스 파리 근교인 생드니 지역의 랑디라는 도시였습니다. 대시가 개장하는 날 파리 대주교가 등장해 무역상들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종교 행사를 무덤덤하게 묘사한 듯하지만 사실은 국제 무역 허브가 되기 위해서 중세의 도시들이 펼친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대시의 상인들이 거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상인들은 각각 신발, 금속 세공품, 의류를 정성스레 배치하고 있습니다. 점포 꼭대기에는 하나같이 독특한 깃발과 문양을 달아놓았습니다. 아마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유럽 내륙 전체에서 대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지금의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샹파뉴 지방이었는데요. 12세기부터 이 지역에 라그니, 투로아, 프로뱅, 바시르오브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4도시에서 순차적으로 6주씩 정기시가 열렸습니다. 1년에 6차례 정도 개장했으니 상인들이 오가는 기간을 제외하고선 거의 연중 내내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무역상들은 샹파뉴에서 매일같이 대시가 열리다시피 해서 특히 이 시장을 좋아했는데요. 이곳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특히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치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했습니다. 샹파뉴 백작은 경찰 조직을 구성해 무역상들에게 공공 질서를 보장했고 도량형을 속일 수 없게 단속도 강력히 실시했습니다. 또 한 번 계약을 위반한 상인은 대시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강경책도 폈습니다. 치안과 재산권 보호야말로 무역상을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번영을 누렸던 샹파뉴 대시가 13세기 말부터 쇠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술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선장들은 개량된 선박을 능숙하게 몰아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항해 북유럽 상권으로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상인들이 상파뉴 대시를 찾아갈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부 상권이 살아나 브리주와 안트베르펜 같은 곳이 새로운 무역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샹파뉴 지방이 프랑스에 편입된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건데요. 프랑스 국왕은 샹파뉴 백작과는 달리 대시 상인들에게 안전과 계약 이행을 보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특정 상인 집단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역상들은 굳이 샹파뉴를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샹파뉴의 대시는 또 다른 국제무역시장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국제무역시장은 신흥도시들의 출현과 쇠락이 반복되며 수차례 주도권이 바뀌곤 했는데요. 이런 도시들 간의 치열했던 경쟁이 결국 유럽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